안녕하십니까. 많이 부족한데도 이렇게 와주신 청중께 감사드리고요. 또 총장님, 기획처장님, 학교 여러 수고하신 여러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침에 나오면서 항상 이 자켓을 찾으면은 집사람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아는 거 이상 아는 체 하지 말고 있는 거 이상 있는 체 하지 마라. 그 마지막 피해자는 자기로서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아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뇌의 비밀인데 오늘 강의로 뇌의 비밀을 풀 수는 없을 거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어떤 면에서 볼 수 있나에 대해서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그 외상이라는 게 신체적 외상도 있지만 심리적 외상도 상당히 많은데요. 보면은 굉장히 흔합니다. 폭력, 범죄, 이런 기소되는 범죄가 있으면 또 피해자가 있기 마련인데 한 30~40명에 한 명은 국민이 범죄에 노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정 직업군, 예를 들어서 소방관이라든가 경찰관, 기관사 이런 분들 중에는 또 외상에 많이 노출되고 재난이나 외상의 종류는 자연재해도 있고 전쟁, 테러도 있고 인재도 있습니다. 예전이랑 다른 점은 예전에는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더라 하고 들은 경우가 많았어요. 해일이 왔다더라. 근데 요즘은 매스미디어도 발달하고 인터넷도 있어서 간접 경험의 그런 영향력이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재난이 어떤 특정 시기만, 여러분이 수능 시험 보거나 이 중 일부는 학력고사 또는 본고사를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때 얼마나 두렵고 잘 기억이 안 났을 때 충격을 받았는지 아마 기억할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뿐만 아니라 나이 연세 드셨을 때까지 전 주기적으로 심리적 외상은 항상 존재합니다. 시험도 있고 이별도 있고 사별도 있고, 이별이라고 그러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여학생을 만나서 대학교 때 3개월을 사귀었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서 결혼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여자친구가 와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그래서 너를 보내주겠다. 너는 더 좋은 여자 만나야 돼. 이러면 많은 남자들이 문제가 있다는 걸 이미 아실 겁니다. 그래서 맞아, 그럴 가능성이 높겠지 하고 넘기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심리적 외상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뇌라는 게 항상 뇌의 10%만 활용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거의 다 사용하고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 다른 점은 얼만큼 효율적으로 집중적으로 활용하느냐가 큰 차이를 내지 않을까 합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이 뇌라는 게 항상 공감 같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또 자기가 공감하고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뮤지컬 같은 걸 잘 못 보는데요. 보면은 무대가 있기 때문에 거짓말이란 걸 알기 때문에 못 보겠어요. 근데 뮤지컬을 보고 좋아하는 분들은, 감동을 받는 분들은 한 번 뮤지컬을 보고 한 달, 두 달을 살 수 있는 용기를 얻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공감이나 감동의 능력도 뇌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사람의 뇌의 생김새, 감정을 느끼는 뇌, 그 다음에 타인의 감정을 공감하는 뇌. 집사람은 제가 이게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변화하는 뇌. 집사람은 아예 없다고, 제가 아예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드릴 중요한 내용인 왜 이제 인간 뇌를 연구하게 되면 융합적인 인간의 행동을 근거로 하는 모든 융합을 할 수 있나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람의 뇌인데요. 사람의 뇌가 보통 부피나 질량, 양으로 재면은 남자가 한 1350, 여자가 1270, 80 정도 cc가 됩니다. 물론 몸의 크기 차이 때문인데, 그래서 뇌세포, 신경세포가 많이 있는 회백질은 여자가 항상 더 두껍습니다. 그 같은 수를 이제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 침판지나 원숭이나 멍멍이, 쥐가 있는데, 멍멍이라고 하는 이유는 저희 집에 멍멍이가 있는데 차마 개라는 말 하기가 좀 마음에, 왜냐면 우리 멍멍이가 제가 이제 아침에 나오면서 오늘은 늦는다, 너 좀 참고 있어라 이렇게 말해도 언어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얘가 그래서 못 알아듣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성인 70kg 기준에서 뇌가 전체 몸무게의 한 2%밖에 안 돼요.
물론 저는 젊었을 때 그렇고 지금은 많이 불렸기 때문에 한 1.3%밖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몸무게 2%밖에 안 되는 뇌가 에너지의 혈액량 또 포도당 사용량의 20%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포도당 사용량을 측정하는 FDG PET라는 PET 스캐너가 있는데 그걸로 측정을 해보면은 심장도 좀 밟고 간도 밟고 머리가 환해요. 그래서 그거 보면 죄책감이 들어요. 야, 이게 내가 이렇게 뇌를 쓰고 있는데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하나도 안 하는구나 하는 그런 죄책감이 들 정도로 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선 뇌 유관적 구분을 보면 대뇌가 있고 소뇌가 있고 뇌간을 포함하는 뇌 줄기가 있습니다. 아마 중학교 때 국민학교 때 생물 시간에서 많이 배우시지 않으셨나 생각을 합니다. 이건 한 여자 교수님의 뇌예요. 혹시라도 이거 보고 돌아가셨나 생각할지 모르는데 살아계신 분입니다. 이게 조금 전 붉은색이 회백질이었고 지금이 백질입니다. 요즘 연구가 간단한 크기나 양을 재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걸 측정할 수 있어요. 그분의 감각기관도 있고, 감각하는 셀러무스라는 부분도 있고 해마도 있고 그 앞에 편도, 아믹달라라고 불리는 편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편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술을 많이 드신 분들은 차이가 많이 나요. 부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와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전략적으로 뇌 인지 또 뇌 융합과학을 육성하기 위해서 국내에서는 드물게 이 고성능 연구용 MRI를 설치하였고 게다가 여기 보면 코일들이 있는데 이 코일들은 국내에서는 저희 이화여대만 가지고 있는 코일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대사라든가 ATP 같은 거 여러분들 크레아틴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근육 운동할 때 크레아틴 그런 수준까지 다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가 크면 머리가 좋다. 꼭 그렇지도 않아요. 저도 이렇게 일견 보면은 머리가 커 보여서 제가 머리가 큰 줄 알았어요. 측정해 볼 때까지는. 근데 머리가 이렇게 사선 뒤쪽에 있고 요 앞부분은 얼굴이더라고요. 얼굴이고 씹는 부분이 발달한 거지. 어렸을 때 사정이 어려워서 오징어를 많이 먹어서 이쪽에 발달했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원래 달리기를 했었어요.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단거리 달리기를 했었는데요. 중거리로 이제 중학교 때 바꾸려다 못한 이유가 공기역학이 안 좋아요. 에어로다이내믹이 안 좋아서 그냥 공부하는 게 공부가 먹고 살 길이다 그래서 바꿨습니다. 그래서 측정할 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보시면은 뇌 백질의 두께를 다양하게 측정할 수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특정 부위에서의 에너지 메타볼라이트 또는 여러 가지 생물학적인 그런 물질을 잴 수가 있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예전에는 연구들이 지금 뇌 해상 이런 MRI 해상도가 거의 100배, 1000배 높아졌어요. 예전에 몰랐던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보면은 연결성인데 특정한 부위의 뇌가 어느 부분이 발달했다. 아인슈타인의 뇌는 프라이틀 로브의 어떤 부분이 커졌다. 이런 걸 넘어서서 연결성을 이렇게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머리가 빨리 회전하는 사람은 연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 학생 중에 대학원 학생 중에 별명이 네이버 지식검색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저는 네이버란 말이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전화기를 누를 때 보면은 보통 남이 누르는 거를 몇 번을 알 수가 있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굉장히 빨랐어요. 이걸 찍어보니까 이 연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이분이 공부를 잘 안 해요. 공부를 하게 하면 잘하는데 공부를 하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걸 보여드리기 전 이화여대에 MR 스캐너가 들어온 다음에 많은 교수님들이 뇌가 안 찍어봤는데 궁금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걸 보면은 원래 머리가 좋으셔서 공부를 천천히 하셔도 교수가 될 뿐이었는지 아니면은 정말 부단한 노력의 결과로 20, 30대를 보내서 교수가 됐는지도 알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농담으로 말씀드렸었거든요. 근데 한 분도 찾아오질 않았어요. 자기가 검사받는 거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나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차원 입체적인 것도 볼 수 있고 또 그 차이도 3차원 내에서의 그런 기능의 차이도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장동건을 볼 때랑 저를 볼 때랑 어떤 차이가 있나. 그런 차이도 당연히 연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감정 부분으로 넘어가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편도라는 건 공포랑 관련된 부위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감정, 공포 감정이 이제 무서움, 두려움, 회피 이게 상당히 생존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마의 앞쪽에 있는 여기 해마고 해마 앞쪽에 있는 작은 부위인데 이 부분이 과활성이 되면 굉장히 공포 반응을 일으켜요. 전기로 자극을 해도 되고 이 부분의 특정 부위를 기능을 못하게 하면 겁없는 쥐라고 그래서 고양이 앞에 가서 이제 쥐에서 이런 부분은 없어요. 고양이한테 한 대 치고 많이 맞은 다음에 또 가요. 무서움이 없어요. 네. 그러면 이 공포라는 게 왜 중요하냐? 생존에 중요하고 따라서 진화에 중요합니다. 이 주위에 자기 아는 사슴이 사자한테 먹히는 걸 봤을 때 친척이나 친구가 아니면 가족이 두려움을 느끼고 조심하려면 앞으로 생존하려면 그 공포를 잘 기억해야 돼요. 하지만 그 공포가 없을 때는 그 공포만 생각하면 불안하겠죠. 그리고 그거를 잊을 수 있어야 돼. 그래야지 그동안은 정상적인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건 기본적으로 공포를 적절히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편도 연구에서는 이 르두라는 분을 언급 안 할 수가 없는데 이분이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편도의 공포에서 뱀을 보고 공포 반응, 피하는 반응, 어떻게 본능적으로 피하는지 이런 연구를 하셨는데 여러분이 이제 대학원생도 있고 대학생도 있고 신입생도 있는데 나중에 대학원 들어가면 이과는 힘들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할지 몰라요. 근데 이번에 대학원생들은 대학원생 일도 열심히 하고 주말에는 밴드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밴드 대장이에요 또. 그래서 밴드 이름이 편도가 아믹달라인데 밴드 이름이 아믹달로이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런 주말에 밴드를 안 하고 대학원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외상의 스트레스 장애 이 경우에는 이제 대구 지하철도 있고 교통사고도 있고 또 탈북자도 있습니다. 탈북하시는 분들은 거의 90% 이상 심리적 외상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많은 수의 이제 코호트를 갖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 편도가 과활성을 하니까 과활성을 오래 하다 보면은 지치니까 아마도 이 편도 부위가 위축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감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번에는 공감하는 제가 거의 없다고 집사람이 주장하는 공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감에는 개인적인 능력이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공감 능력이 굉장히 높아서 그런 자기 정의에 맞는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행동을 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고 범죄를 저지르고도 전혀 공감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경우에 보면 어린애가 자기가 좋아하는 멍멍이에 주사를 맞는 걸 보고 공감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남편이 부인의 어떤 임신과 관련된 그런 어려움을 공감하는 건데 표정으로 봐서는 그렇게 공감을 많이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우리 공감에도 이 편도가 관여합니다. 물론 이제 편도뿐 아닙니다. 뇌라는 게 어떤 한 부위만 관여하고 한 부분만 쓰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로 여러 부분을 사용한다는 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폐증이라고 해서 공감하는 능력 또 대화하는 능력이 많이 떨어진 병인데 물론 이 중에도 특정 기능이 좋아서 사반 신드롬이라고 해서 그런 경우도 영화도 많이 나왔었죠. 근데 이 경우에도 보면은 이 편도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변화하는 뇌가 변할까 보면은 예전에는 20세가 되면 다 뇌가 이제 성장을 멈춘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뇌 영상의 정밀성 또 측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발전하면 할수록 10년 전에는 이제 아주 기능적인 측정을 하면 늘 변하지만 구조적인 변화도 한 35세까지 측정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지금 현재 기술로 기능적인 것 말고 구조적인 것으로는 55세까지도 변화를 해요. 55세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고 이 순간을 기억했다 그러면은 뇌의 어떤 부분에 변화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뇌를 많이 치매 걱정하시고 그러시는데 뇌를 많이 쓰는 그게 어떤 걷는 게 됐든 생각하는 게 됐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대구 지하철에서 이런 큰 사고가 아마 났으면 잘 아실 겁니다. 여기서 원래 있던 기차, 불이 난 기차에서는 좀 덜 사고가 희생자가 있었는데 들어온 기차에서는 희생자가 많았어요. 물어보면 왜 안 나왔냐고 물어보면은 이미 어두웠고 연기가 많았기 때문에 자기가 타고 있던 기차는 공기도 깨끗하고 전기가 들어와서 못 나서 사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의 연구를 정상군이랑 해서 이제 연구를 한 예를 이제 저희 연구를 보여주는 건데, 이 사진 보면은 이제 그 들어온 기차에서 찍은 거예요. 근데 이 찍은 사람이랑 요분은 살고 나머지 분들은 아마 운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정도 외상을 받냐면은 두 분은 외국으로 이민처럼 나가게 했어요. 가끔 한국에 들어오긴 하지만 그 이유가 이때 났던 연기 굴뚝 없는 곳에서 살고 그 충격 때문에 살고 싶다 그러고, 많은 분들은 구워 먹는 음식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그 사고 났을 때 그 탄 연기와 냄새를 맡았기 때문에 생선을 먹어도 되게 삶아서 먹거나 이렇게 먹게 됩니다. 그리고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많이 이제 회복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증상이 많이 회복이 되긴 했지만은 그 지하철을 타는 분이 한 40여 분 중에 50분쯤 되는 분 중에 3명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지하철을 못 탔어요. 굉장히 심각한 상처를 입힙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는 연구가 이 편도가 이제 계속 공포랑 관련된 부위가 과활성을 하고, 그다음 히포캠퍼스 해마각 기억력과 관련된 부위가 기능을 덜하고, 이 오래된 뇌의 부분, 그래서 이제 편도를 과활성을 조절해 주는 부위가 이제 기능을 못해서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공포 반응이 지속된다, 이런 연구가 동물에서 더 많이 있었고 사람에서도 그게 이제 사람에서도 증명이 됐습니다. 저희 연구가 달랐던 점은 이 호모 사피엔스를 7만 년 전이라고 하면은 이 앞부분이 아까 그림에서 봤지만 이 전두엽 그 바깥쪽 부분, 이 전두엽이 이 부분이 뇌의 한 4분의 1은 될 텐데 그 부분이 커졌습니다. 그럼 7만 년 전에 커졌을 때 이 부분이 커진 게 두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약 7만 년 이후에 선글라스가 발명이 될 거니까 선글라스 올렸을 때 이게 미끄러지는 것보다는 거기 놓는 게 나으니까 그걸 예상해서 뇌의 앞부분이 커졌다는 가설이 첫 번째 가설이고, 두 번째 가설은 의미가 있으니까 필요했으니까 커졌을 거라는 생각인데, 그래서 이게 하는 기능이 뭐냐면 아까 여자친구가 와서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보내줄게 이런 말을 했을 때 여자친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억제. 나는 먹는 것만 생각한다. 나는 뭐 영화를 보러 간 혼자 보는 사람으로 나를 생각한다. 이런 억제를 하거나 다시 평가하는 거예요. 맞아. 저 친구가 그래도 그 전 여자친구가 나를 위해서 양보해주고 내가 조금 있으면은 굉장히 신사임당과 의치성과 이효리의 외모를 가진 사람이 나한테 올 것이다. 이런 다른 생각을 하고 재평가를 하고 그런 부위가 이 부분이기 때문에 뇌에서 이 대구 지하철 생존자분들도 초기에 1년, 3년, 5년이라고 하면은 초기에 그렇게 억제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재평가하는 부위가 두꺼워졌어요. 신경 가소성이랑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데 많이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서 빨리 회복되고 많이 회복됐어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선글라스가 좋기 위한 그런 부위로 사용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동물에서는 연구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영장류에서도 더 지능이 높은 영장류에서도 이 부분은 덜 발전되어 있고 쥐에서는 그 있느냐 없느냐의 디베이트까지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머리를 쓰는 데는 유전자도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더 잘 견디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헤어지면 이제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가끔 봤죠. 근데 그분들이 다 돌아가셨으면은 인구가 줄었을 텐데 인구의 변화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뇌의 앞부분, 지금 말한 요 전두엽 중에서도 그 앞부분이 기능이 인간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서의 뇌 영상 연구가 또는 뇌 기능에 관련된 연구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부위, 동물에서 연구할 수 없거나 동물에서 더 발달하지 않은 부분의 연구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화하는 뇌에서 여러분 이제 이 공돌리기를 전혀 못하는 사람을 두 군으로 나눠서 한 군은
2주시키고 한 구는 시키지 않으면은, 다른 거를 행동을 시키면은, 처음 해보는 걸 행동하면은 이를 부위가 2주 만에 이렇게 커집니다. 놀랍죠? 근데 지금 이게 2004년 논문인데 지금은 2주가 아니라 2, 3일만 여러분이 공부만 열심히 해도 뇌가 변합니다. 좀 커질 수도 있는, 뭐 아주 미세하지만 커지겠지만, 이 뇌가 점점 커지다가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터지면은 내가 부모님께 누가 되니까 공부를 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해도 되는 게, 커지는 거에 한계도 있고 대부분 공부를 안 하면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 뇌융합과학 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이제 협동 연구를 단과대학 다 7개 단과대학 또는 과와 하고 있는데, 그 예 중에 하나가 이제 GRE 관련된 연구입니다. 많은 유학을 갔다 오신 분들은 GRE 말만 들어도 불쾌한 생각이 아마 들어올 겁니다. 이게 공부하기도 어렵고 굉장히 이상한 단어들이 많습니다. 근데 변화합니다. 이 변화하는 게, 예전의 연구는 런던 택시 운전사가 3년 택시 운전을, 런던 길이 옛 길이라 복잡하니까 해마가 커진다, 9% 커진다 이런 논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좋은 논문인데, 그 뇌 한 부분이 커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뇌 네트워크의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게 중계 연구, 역중계 연구란 말이 있는데, 중계 연구는 이제 실험실에서 한 연구를 인간에 응용하는 거고, 역중계 연구는 인간에서 한 거를 이제 이 효율이 그렇게 높지, 예를 들어서 약 같은 게 하나, 후보 물질이 개발되면 실제로 사용되는 게 1000개 중에 하나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효율을 오히려 이제 뇌에서 약물 농도를 직접 측정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들어가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래서 인간에서 보고, 그다음에 동물에서 보는 거 역중계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거랑 이 뇌 특정 부위 또는 여러 부위랑 네트워크의 변화랑 쥐에서 그 별세포를 아쿠아포린이라는 유전자를 낙다운 시키면은 이제 BDNF라는 게, 죄송합니다, BDNF라는 게 안 나오면서 뇌가 특정 부분이 커지는 기전이 줄어들고, 그러면서 학습을 못하는 그런 상황도 동물에서도 거꾸로 중계 연구와 함께 역중계 연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의 청소년 중에서 언어를 바이링구얼 2가지 하는 사람을 보면, 예전에는 특정 말하는 언어 부위가 활용이 다르다 이랬는데, 저희 연구에서는 말하는 거랑 듣는 거에서도 다 언어를 자유롭게 하는 사람들은 더 많이 활용을 합니다, 뇌를. 근데 그게 꼭 어느 게 좋다, 이 네트워크만 봐도 다른데 어느 게 좋다 나쁘다는 아니고, 최소한 특정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뇌를 더 많이 활용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상이기 때문에 자꾸 단어가 생각이 안 날지도 몰라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뇌융합과학에 대해서 몇 슬라이드를 보고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동을 심리학적으로 측정하던 눈에 보이는 메저먼트 측정이 있고, 또 뇌를 통한 기능과 구조의 측정을 통해서 인간 행동을 대상으로 하는 많은 인문, 사회과학, 체육 등과 접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과대학이랑도 하고 심리학 해야 되고, 경제학, 유전학 하고 있고, 공학 하고 있고, 경영학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 예는 코카콜라의 색깔을 볼 때, 보면 코카콜라는 사실은 짙죠. 근데 TV에서 광고하는 거 코카콜라뿐 아니라 어떤 콜라가 됐든, 저는 코카콜라 회사랑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돈을 받은 적도 없고. 콜라 회사의 색깔을 선택하는데도 뇌의 반응을 보면 더 많이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구글의 이 로고를 만드는데 어떤 게 더 사람들이 정서적 반응을 일으키나도 측정하고, 차의 이름을 정할 때, 휴대폰 매장에 갔을 때 사람이 매장을 보여주면 눈이 어디로 가나를 봐서 어디다 뭘 배치하고, 이런 데까지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공정무역에 대해, 예를 들어서 커피를 한 잔 마실 때 농민들한테 적절한 이익이 돌아가고 과도한 노동이 없는 그런 커피, 근데 좀 비싸요. 하지만 일반 커피가 있으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아요? 저는 이쪽이에요. 왜냐하면 집사람이 용돈을 많이 안 주기 때문에 모아서 오리털 파카라도 하나 사려면은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쪽으로 갈 거예요. 근데 이게 인구학적인, 심리학적인 또는 여러 행동, 윤리적인 그런 요소도 있지만은 그 당시에 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뇌에 이제 어떤 사고를 하고 계획을 하고 계산하는 부위도 있지만은 자기가 만족을 NA라는 뉴클레스 아큼벤스라는 부분이 있는데, 뇌 그 부분의 어떤 만족감, 즐거움을 느끼는 부분인데, 그게 남을 도와주는 데도 느낄 수 있고 행복을 느끼는 그런 부분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게 재밌는 건데요. 이 고급 아이스크림 3,000원짜리 400원에 주고 1,000원짜리 누가바를 100원에 줬을 때 대부분이 이쪽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더 많이 할인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똑같이 300원 차인데 이렇게 하면 이 공짜로 주면 일로 갑니다. 이게 이제 공짜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공짜라는 거를 손실을 놓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전에 저희가 5만, 7만 년 전에 아니면 1000년 전에라도 낮은 데 달려있는 과일은 쉽게 딸 수 있는 것 꼭 따게 되거든요. 그래서 공짜라는 거를 놓쳤을 때, 손실이 됐을 때 느끼는 괴로움이 어떤 걸 얻었을 때 느끼는 괴로움보다 2배쯤, 즐거움보다 2배쯤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현상이 나오는데 이런 것도 이 각각의 결정을 할 때 뇌의 어떤 부위가 활성화가 되고 어떤 네트워크를 활용하느냐를 MR을 통해서 연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하는 체육학과랑 뇌랑 어떤 연구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재밌는 연구도 많습니다. 유산소 운동. 저는 이런 운동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항 운동, 근력 운동인데 물론 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해당이 안 되겠지만은 저희 뇌영학과 연구원에 가보면 지금 이런 헬스클럽 기기가 있어갖고 이런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전후의 변화를 보는 겁니다. 베이스라인으로 뇌 촬영, 구조와 기능 네트워크를 촬영하고 운동을 한 다음에 촬영하고 보통 이 뛰거나 마라톤 하거나 이런 분 성품, 경향이랑 그다음에 이런 분이랑 경향이 많이 달라요. 그게 단순하게 심리적인 건지 아니면 뇌의 영향, 구조와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도 굉장히 재미있는 연구고 이제 과학적으로는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당뇨뿐 아니라 여자친구랑 헤어져도 우울하지만은 심장병이 있어도 우울하고 신장병, 간의 병이 있으면 다 오래된 오래 지속되면은 그 병에 대한 심리적인 반응으로도 우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당뇨가 그 비율이 훨씬 높아요. 보통 다른 병인 경우에 한 5, 60%라 그러면은 당뇨인 경우에는 우울한 경우가 7, 80%를 넘어서요. 그래서 거기에 착안해서 아마도 당뇨의 경우에는 그냥 심리적 반응이 아니라 이 포도당이 올라가는 거랑 뇌에서 올라가는 거랑 신경 전달 물질이 또 글루타메이트라는 게 또 관여가 되기 때문에 그 올라가는 게 그래서 뇌 손상이 있을 것, 그래서 더 우울할 거라는 그런 가설을 세우고 이 당뇨병 환자군을 추적 관찰했는데 보면은 이 여러 부위, 뇌 여러 부위, 이 부분이 이제 여기 이 부분은 기억이랑 또 어떤 사고, 그다음에 우울이랑도 관련된 부위입니다. 그래서 이 부위가 손상을 받으면서 더 다른 병에 비해서 더 우울해지지 않나 해서 의과대학이랑 같이 진행하는 그런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 당뇨병 더하기 비만 있는 경우 하면은 저는 비만이란 말만 들으면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아침, 점심까지는 잘 참다가 저녁 때가 되면 식욕이 충천합니다. 그래서 못 참고 아침에 후회하고 아마 여러분들 아마 많이 겪어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정서, 그다음에 공포, 공감에 관여하는 편도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봤고 그다음에 이런 인간의 뇌를 직접 측정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인데 이런 측정을 통해서 많은 여태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인간에서만 할 수 있는 연구에 과학적인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지난번에 그 관련 회의가 있을 때 연구팀 사진인데요. 자, 마지막으로 달마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끝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무협지를 아마 잘 공부하시느라 안 읽어보셨을 텐데 저희는 이제 무협지를 읽으면서 컸습니다. 물론 다음에 강의해 주실 윤지영 교수님께서는 공부만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협지에 보면 항상 스님들이 합장할 때 양손으로 합니다. 근데 소림사에서는 이게 한 손으로 하거든요. 그 이유가 달마대사가 달마 권법을 창시했고 그 밑에 혜가 스님이 있었습니다. 혜가 스님이 제자를 삼아달라고 하니까 안 된다고 했어요. 내가 이렇게 어렵게 배운 걸 너한테 알려주지 못한다고 하니까 하면서 조건이 하늘에서 지금처럼 눈이 내리는데 붉은 눈이 내리면은 제자로 삼아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붉은 눈이 내릴 리가 없으니까 오른손으로 왼팔을 우호합니다. 잘라서
피를 뿌려서 제자가 됐다는 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소림사에서는 인사할 때 왼손이 없기 때문에 오른손으로 인사를 하고 왼쪽에 빨간 천을 두릅니다. 달마대사가 둘러준 천이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은 공부할 때 우리 저 대학원생들한테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라. 왜냐하면 양손으로 쳐야 되기 때문에 효율이 떨어질까봐 그건 안 된다,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할 때 뇌도 굉장히 재밌고, 이제 윤지영 교수님이 말씀해 주실 화학도 굉장히 재밌고 아주 정말 인류에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하죠. 그런데 공부 항상 공짜 점심은 없는 거거든요. 열심히 하려고 배우려고 하고, 또 스승님들 또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이게 다 뇌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